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갖춘 취준생분들 중에 취업 경험이 없는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하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 원인을 봤더니 일단 계속되는 취업난, 그리고 기업에서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그게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난도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구직자들은 경험을 쌓기까지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좀 막막하고요. 또 성공 취업의 길이 마치 넘어서기 어려운 높은 벽으로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넘사벽을 또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 저희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 여기에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저희가 무료로, 공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무기력과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워크TV@ynco.kr로 신청하셔서요. 고구마같이 꽉 막힌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수혜를 받을 분을 만나봐야겠죠?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스펙 점검 그리고 전략 지원을 짚어봤는데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 자, 오늘은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힐링 요정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취준생들의 힐링 엔젤, 힐링 엔젤 모시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별 타격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점차 늘고 있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엔젤까지 됐더니 좋습니다. 다음은 또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취업준비생 한대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첫 방송을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끝내셨을 텐데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좀 방송을 봤나요? 친구들이 방송을 좀 많이 보고 얘기를 해줬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제 이력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직접 신청해서 뭐 참가했다는 열정이 되게 높다라는 평가를 해줬고, 두 번째로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제가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난다고 해서 거의 안 나요. 방송 체질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친구들이 있네요. 네, 오늘은 좀 자소서 컨설팅을 받게 될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지원하시면서 자소서 쓸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어려웠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아무래도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특히 직무 지원 동기보다는 회사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기억에 남는 성과나 경험을 작성하는 게 또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소에서 겪었던 두 가지의 경험을 다른 항목, 자소서 항목에 섞어서 써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쓰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많은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특정 성과나 경험에 대한 부분, 또 이 경험을 잘 믹스해서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차코치님도 어제 이제 대화 씨의 스펙 점검하는 방송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밤에 봤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봤는데 장단점이 확실하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100개를 지원하셨다는 것 자체를 일단 되게 이런 걸 박수치거나 응원하면 안 되지만 어제 현준 쌤 박수를 또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거 같아요. 일단 스펙적으로 뭔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기에는 지원하시는 분야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평가하기가 좀 난해한 수준이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은 유통기업들, 특히 오프라인 플랫폼의 유통기업인 편의점 업체 취업을 희망을 하신 거니까요. 그죠? 예.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회사당 적게는 6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채용을 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원 회사의 가짓수나 이런 면에선 많이 했다는 점은 감사를 드리지만 이게 과연 질적으로 효율적이었던 지원이었는가는 한번 진심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약간 컨셉이 불명확하다라는 점. 이게 단순히 서류만 통과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물론 서류 탈락이 다수가 있었지만 오늘 이제 짚어보겠지만 그나마 얼마 없을 면접 기회를 놓치는 데에도 이게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남은 기간 이야기 나눠보면서 네. 그 얘기를 좀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지원이었을까 좀 의문이다. 또 컨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어제 방송만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과연 균형 잡힌 죄송해요. 지금부터 좀 멘트가 얌전하지만 이게 받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수용성이 높은 분이라는 점은 확실히 느꼈어요. 유연한 사고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인 건 참 좋은데 이제 본인의 어떤 정말 중요한 요소인 취업 준비만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본인이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취업 준비를 했을까에 대한 건 솔직히 물음표가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데 무리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빨이나 이런 어떤 강점을 살려서 면접 준비를 소홀히 했을 소지도 있고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기소개서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했는지가 걱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컨설턴트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고요. 이러한 컨텐츠의 어떤 강점이 언제 어느 문화에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엉뚱한 문항에 다른 얘기를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항마다의 의도라던가 그 의도에 맞게 어떻게 적어 내려가는지를 좀 같이 좀 유기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글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고 그걸 말로 하는 게 면접 전형인데 그 두 가지를 좀 다 파편화돼서 준비를 했다? 그때그때 급급해서 준비를 하셨을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7년도 상반기에 GS 리테일 면접 한 군데 가셨죠. 예. 거기 경우는 사실상 서류 전형은 의미가 없고 온라인 인성검사 이후에 1차 면접이 사실상의 서류 전형에 가까울 수준의 뭐 질문은 많지 않지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면접 답변 내에서 본인의 강점을 좀 꽂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소지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면접 컨설팅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기술적인 면의 강점이 있다 한들 어떤 내용으로 그걸 채워주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유명한 셰프분들 있잖아요. 뭐 데이비드 씨, 뭐 유명한 분 많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그런 분들. 되게 휘황찬란한 분들인데 소스는 굉장히 저렴하고 편의점 제품 같은 걸로 요리를 만들었다는 느낌? 이 글과 면접 답변도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형에 대한 대비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채워줘야 될 컨텐츠의 강점이 본인의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단 방향 설정의 부족 그리고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적당한 내 얘기로만 점철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취업 준비 같이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제 방향만 조금 더 설정해주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적당한 문항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차코치님이 어제 대화 씨가 보낸 자소서를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게 그럼 총점을 준다면 네. 몇 점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까요? 예, 10점 만점에 5.5점. 5.5점? 네. 오, 그래도 좀 높은 편이네요. 제 기준으로 높은 편이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높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타작, 네. 예, 그렇죠. 글의 구성적인 면에서의 단점이 있는 분이라기보단 그 좋은 구성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른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글들이 좀 덜어 있었다 하는 점에서 5.5점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할 텐데 먼저 차코치님이 대화 씨의 자소서 중에서 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셨나요? 일단은 BR 코리아 자소서를 골랐습니다. 이 BR 코리아 자기소개서를 고른 이유. 일단 잠시 후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발표 동아리 총괄 업무 담당 시절의 에피소드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소서의 어떤 문항이나 내용들을 봤을 땐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적절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차코치님이 BR 코리아의 자소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C 그룹의 핵심 가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인상 깊었던 사례를 작성해라 이런 항목인데 대화 씨가 아무래도 직접 답변을 했던 만큼 한번 지금 직접 읽어 주시죠. 새로운 도전, 50명의 신규 회원 유치.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 혁신이야말로 중심이라 판단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동아리 총괄 업무 담당 시절 회원 유치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신규 회원 50명을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임기를 맡을 당시 이전 담당자의 부재로 회원 유치 활동이 미루어지고 회원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증가를 위해 모임의 컨셉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인에게만 한정되던 가입 조건을 외국인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별로 한국의 유적지를 탐방한 후 발표를 하도록 모임 방향성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발표 동아리가 실시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최종적으로 총괄 업무를 마칠 당시 50명의 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혁신이 조직의 새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영업관리자 또한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혁신 DNA를 가진 신입사원으로서 입사 후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혁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 동아리 시절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최 코치님, 이 내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체 입사 이후에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뭘 어떻게 불어넣을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이야기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문항의 접근법이란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교재가 있고 강의가 있고 이런 저희 방송이란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문제는 모든 어떤 접근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마지막 문장, 입사 후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분이라면 바로 이 경험 자체가 본인이 지원하게 될 그 분야에 맞는 영업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근무를 했던, 영업을 했던 그 활동 경험에서 이야기를 나온다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본인 경험은 회원을 유치했던 동아리잖아요. 영업 상황과 상황 자체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 뒷부분에 입사 후 점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업무 내용이 나왔다거나 이러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한 담당자의 어떤 자격적인 면의 이야기가 한 뎁스만 더 들어가서 설명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금 맞지 않은 경험과 입사 후의 포부가 너무나 영업 경험과 동일하게 느낌으로만 씌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설득이 안 된 채 이야기를 하다 만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두 번째,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동아리 경험이 과연 최선이었냐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거나 과거에 혹시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신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좀 변화를 줬던 쪽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SPC 그룹 홈페이지에 가보면 혁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며 열정적으로 도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거 나와 있는 건 컨셉의 시도에 변경을 줬을 뿐이지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도전의 가치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진 못한 채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험 선택이 좀 아쉬웠고 그나마 아쉬웠던 그 선택 속 경험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발표 동아리 얘기를 할 거면 발표 동아리 때 변화를 왜 추구해야 됐고 열정적인 도전에 해당될 만큼 기간적인 면의 조건이 제시가 됐다거나 문제가 전보다 해결이 됐다, 나아졌다 식으로 이야기의 플로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새로운 시도였음, 되게 좋음, 그래서 나아졌음 이렇게 이야기 끝내면 대화 씨가 관심이 있는 담당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한 번쯤은 헤아려 보고 평가를 좋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자기소개서를 흐름을 봤을 땐 잘 읽혀지지가 않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들어오는 글인데 이 얘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가 끝인가? 라는 아쉬운 끝에 맨 밑을 봐서 그럼 입사 후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겠군 하는 느낌을 읽었는데 입사 후 얘기도 굉장히 막연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알고 지원을 한 건가 혹은 여기에 말하는 혁신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서 글이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핵심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그 핵심 가치에 필요한 경험 선택 그리고 경험이 좀 잘못됐다면 입사 후 포부 부분을 구체화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 경험을 택해야 된다면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이라는 그 키워드에 맞게 이야기의 구성을 플로우를 좀 짜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구체성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소재 자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소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성을 조금 더 가미하는 방식으로 아예 수정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소재를 버리고 아예 다른 경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어차피 공채가 9월 말 10월 초에나 뜰 거예요. SPC 그룹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문항이 바뀌겠지만 일부
그래도 이런 류의 문항은 안 바뀔 거예요. 네네. 따라서 본인이 시간이 나실 때 2가지 버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신 뒤에 학교에 뭐 취업 전문가분들, 컨설턴트 분들이나 그분들도 못 믿겠다면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 스터디를 혹시 하시게 된다면 잘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글이 일단 잘 읽혀지는지, 앞부분 서두에서 본인이 혁신이 어떻다라고 워딩하신 거에 맞는 이야기의 구성이 느껴졌는지, 이 2가지 흐름으로만 이야기를 좀 평가를 받는 식의 2가지 버전을 준비하시는 시기로 지금 삼아주시고 최종 확정을 그때 가서 해주시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차 코치님이 2번째로 선택하신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2번째로 살펴볼 자소서 항목은 본인의 지원 직무를 통해서 지원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대화 씨가 어떻게 서술했는지 이번에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래터지, 차별화를 통한 매출 향상. 영업관리자는 경쟁사와는 다른 영업 전략을 구사해 점포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류매장 영업관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경쟁사 브랜드와는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담당 매장의 매출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 인천점의 행사 기간에 경쟁사 브랜드는 제품 구매 고객에게 금액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브랜드 또한 매년 같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금액 할인뿐 아니라 사은품도 제공한다면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과장님께 이를 제안드려 반영한 결과 구매 고객에게 할인과 동시에 스카프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30%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진했던 인천점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이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경험을 바탕으로 BR코리아에 입사하여 경쟁사와는 다르고 베스킨라빈스이 갖는 새로운 영업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스카프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올렸다 이런 경험을 어필해서 뭐 매출을 올리겠다, 새로운 영업 전략을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대화 씨도 아마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읽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본 적은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다가오나요? 작성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읽어보니까 단순히 경험만 나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나 이러이러한 경험만 했어. 네. 그냥 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작성을 완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컨설턴트님이 코칭을 해주시는 거 보면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차 코치님 보시기에 2번째 항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일단 2번째 항목을 설명드릴 때 제 옆에 이쪽에 CG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차별화를 통한 매출 향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 이 차별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차별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차별화는 차별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본인만 만족하는 경험이 기술이 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일단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궁금한 게 이 D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 디퍼런시에이션 요거는 어떤 이유에서 혹시 이걸 적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영어 사전이나 뭐 차별화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D 스트래티지도 요것도 그 디퍼런시에이션 할 때 예. 그렇군요. 일단은 뭐 소제목의 차별화를 두려는 노력은 제가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갑분 쌓였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읽으면 그래서 이게 왜 차별한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번째 소제목에 D 스트래티지를 적을 정도면 본인이 생각하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 즉 본인이 BR코리아 혹은 베스킨라빈스 안에서의 새로운 영업 전략이 뭔지가 방향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아무리 온라인 O2O가 강하단다 하더라도 베스킨라빈스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의 차별화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식의 이야기가 한번 나와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차별화된 전략이란 말이 좀 뭐가 선언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나의 어떤 과거 경험이 기인했어요. 요인이 있었어요. 식으로 구성이 나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초반 첫 문단에 적어주시고 2번째 문단엔 그 인천점 행사기간 경쟁사 브랜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그거를 100번 헤아린다 해도 이걸 통해 대체
뭐가 차별화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해결을 잘했던, 오히려 문제 해결에게 가까웠던 글의 구성으로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차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이끌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아예 맨 처음 문단에 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쉬운 상태였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베스킨 라빈스만이 갖는 새로운 영업 전략 제시하겠다. 대체 그게 무엇인가?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궁금한 게 이 새로운 영업 전략을 제시한다면 그게 뭔지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업 전략을 제시를 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어떤 역량이나 조건,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마지막에 기재가 되어줬다면 그게 이제 단순히 이거를 서류를 통과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후에 면접 전형까지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면접 질문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만 좀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적으면 질문이 어렵게 받게 되거든요. 한대화 씨가 생각하는 새로운 영업 전략 한번 지금 제시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풍면 받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면접 전형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영업 전략의 제시에 해당될 만한 키워드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항목을 살펴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다 구체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좀 못 나아가고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화 씨가 선택한 이 차별화에 대한 소재 자체는 괜찮은 편인가요? 소재는 지금 이 경험은 괜찮습니다. 이 인천점 행사 기간 이 네네. 관련 경험은 괜찮은데 역시나 이게 차별화를 강조했다기보단 차별화를 도구로 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야기 자체를 문제 해결 쪽으로 맞췄다면 오히려 좀 나았을 것이고요. 다만 구체성, 즉 디테일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지금 문제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좀 말씀을 좀 살짝 드리자면 네. 이게 저도 본인 입장을 충분히 알거든요. 저는 어문계열 출신인지라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유통업체 취업을 선택하신 건 매우 현명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본인 못지않게 인문계열, 어문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 대비 차별화된 컨셉을 잡고 접근을 하기엔 자기소개서의 어떤 표현이나 고민한 흔적들이 좀 구석구석에 요소에 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빠져 있는 채로 적당한 이야기, 적당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맞지 않거나 구성이 좀 안 중요한 게 더 부각이 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컨셉이 모호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본인의 취업 의지를 제가 부정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방향과 고민은 알겠지만 이게 과연 본인의 마음만큼 그리 투영이 됐는가 한다면 그 점은 아쉽습니다. 네, 대화 씨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 같은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좀 칭찬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밝으신데요? 네. 우는 것 같은데. 좀 당근을 주신다면 네, 칭찬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칭찬이라, 아하, 칭찬. 너무 난감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방송을 찾을 정도면 본인의 어떤 노력과 뭐 이런 정성적인 면에 대한 칭찬은 일반적으로 다들 하시니까 이 자기소개서만 놓고 봤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구성을 지어주고 글을 쓰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거나 본인이 준비를 하셨다는 건 느껴져요. 네. 하지만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아쉽거든요. 이거 칭찬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끝나질 않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좋은 그럼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경험들이 다 영업에 매칭을 시켜줘야 돼라는 식의 접근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동기에 있다거나 역량적인 면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이를테면 제가 경력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입학원 조교하셨던 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그때? 주로 학생들의 영어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이제 담당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럼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이 역량적인 면의 강점을 좀 챙길 수 있을까요? 본인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주로 지원하는 직무가 영업인데 영업에서는 친화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하고 이제 영어 질문을 받아주면서 좀 더 네. 친화력을 쌓기 위한 뭐 노하우를 파악했다라든지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지원하시게 될 영업 관리 업무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땐 본인이 지금 강조하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소통이나 본인 맡은 업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협업 능력,
그리고 본인이 일 처리하는 면의 강점을 책임감이라는 요소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한을 지켜가면서 본인이 맡은 업무가 비록 역할이 작더라도 본인이 그 관리하는 업무의 강점을 살려서 기한 안에 맺어주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수행하셔서 소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업무를 실수 없이 꼼꼼한 자세로서 멀티태스킹적인 면의 강점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입사 이후에 뭐 가맹점주를 만나야 된다거나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 지표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내부적인 이슈도 관리해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며 필요한 자세들이 어쩌면 그때의 경험들에도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편입 조교 경험도 무시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문제는 그러한 강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배그도 아니고 어디 뭐 아이템 먹고 이렇게 갑자기 능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 경험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경험들을 거쳐가면서 다져져 온 쪽의 이야기들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향적인 면의 강점을 부정하겠다가 아니라 그 얘기가 혹시 너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던 건 아닐까라는 점이 좀 아쉽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 경험을 좀 균형 잡히게 골고루 좀 써주시는 게 이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경험의 방향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대화 씨가 썼던 자소서 중에 잘 썼는데도 잘 썼는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코치님이 좀 보셨을 때 이건 좀 잘 썼다는 자소서가 있다면 한번 오늘 좀 확인을 해볼까요? 정말 1200번 양보해서 코리아 세븐 자소서가 많이 양보하셨네요. 네, 많이 양보했습니다. 어머니 꿰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1200번 양보한 코리아 세븐 자소서를 이제 마지못해 칭찬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항목인지 과연 어떻게 좀 잘 녹여서 서술했는지 대화 씨가 이번에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캠페인 신규 고객 발굴.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할 당시 외부 세일즈 캠페인을 하며 신규 고객을 발굴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장을 홍보하고 매출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하던 중 매장 밖에서 고객을 찾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팀원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거절했지만 시도해보자며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30여 권의 책을 가지고 나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뼈저린 실패와 재도전. 전량 판매의 확신을 가졌지만 5건만 판매되었습니다. 낮은 판매율의 원인은 어떤 고객에게 무슨 책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 팀은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역 출구에서 고객 성별과 유형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른 팀에겐 공원에 오는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주 읽는 책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30 여성의 고객이 많았고 그들이 에세이와 소설 위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건 전량 판매, 객단가 2,000원 상승. 판매 전략을 보완하고 캠페인을 다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0건이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저희 매장을 알게 된 고객들은 이후 매장에도 방문하여 책을 구매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캠페인은 객단가를 전월 대비 2,000원을 향상시킬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FC 직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각 상권에 위치한 고객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입사 후 매출 10%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들었는데도 도전, 실패, 성공 이게 딱딱딱 나뉘어져서 굉장히 잘 들렸는데요. 차코치님이 이 답변을 칭찬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예, 한우정 캐스터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글의 흐름과 구성적인 면에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자기소개서 대비 효과적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명확했고 맡은 역할이 명확했고 이를 통한 결론까지 잘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경험을 기술하실 때에도 이렇게 상황이 좀 제시가 돼야 되고 내 역할이 명확해야 되며 결론이 좀 분명한 이런 식의 디테일하게 나와주는 이러한 3단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글자 수와 관계없이 글의 구성에 꼭 나와주는 게 좋겠지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문장. 잘 나가다가 이 마지막 문장이 아쉬웠는데요. 입사 후 매출 10%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의 담당 권역 내에서의 매출 10%인 건지 매출의 어떤 발생 기간이 뭐 얼마만큼 나온 건지 설명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프로모션 기간 동안 뭐 전년 대비 10%를 이끌겠다 식의 얘기, 아니면 담당 권역 내 이야기들, 아니면 꼭 매출이 아니더라도 가맹점주 재가입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폐기율을 좀 줄이는 등 직접적으로 이거 가맹점주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본인이 준비를 하셨다면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얘기들, 약간 근거 없는 디테일, 그러니까 약간 어설픈 느낌? 그러다 보니 약간 매력이 반감되는, 기쁘게 읽으시다가 담당자분이 아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면접 때 무조건 혼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특히 정말요? 여기 구조화 면접을 들어가면 매출 10%의 근거를 말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면접까지 고려한 글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오나 좀 기대를 해봤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조금 저희도 불안한데 이 네. 정도면 몇 점짜리 답변이 될까요? 5.6점. 5.6점이요? 네. 아까 5.5점이었어요. 5.6점. 아,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네, 살짝 올라왔습니다. 후하십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좀 짠 거죠?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결정적이거든요. 어. 묻는 문항의 얘기는 이게 지금 뭐죠? 사회 경험이죠. 네. 사회 활동을 묻는 문항이라 경험 선택이라는 내용은 너무 좋았지만 네. 이럴 거면 이 마지막 문장을 아예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빼주시고 네. 본인의 사회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한마디 더 적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이렇게 적을 거면 빼거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화 씨가 지금까지 약점을 좀 다지고 보완해서 좀 하반기에 다시 도전을 해야 할 텐데 서류 전형에서 프리패스를 하기 위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디테일이 생명인 요즘입니다. 채용의 어떤 흐름이 변하고 있고 경험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지원 동기라는 단순한 문항부터 경험 그 자체를 묻는 문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내 경험을 써야 될 요즘입니다. 더군다나 특장점이 없는 인문계나 어문 계열 우리 친구들, 우리 역사과 친구들도 잘 보세요. 우리 같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경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디테일을 살려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획기적인 변화가 스스로에게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썼던 패턴을 조금만 버려주시고요. 경험적으로든 구성적으로든 약간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합격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정량화한 표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문장을 한두 개를 보시고 나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기계적으로 들어갔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쓴 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써야 될 그 내용의 컨텐츠가 약간 막연하게 돼 있는 것, 그걸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얘기라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경험의 플로우상 앞부분에서 본인이 묻는 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혁신은 이렇다. 차별화는 저렇다. 그럼 그 내용에 맞게 내 이야기의 구성도 거기에 맞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닌 서브로 들어가고 엄한 뭐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이야기들로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라는 약간 막연함. 그리고 글 끝에는 갑자기 대참포부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약간 아쉬운.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거의 준비 방향이 조금만 더 교정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래서 네. 역전 홈런 같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대화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 야구 선수 한대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 청소년대 역전 3런, 어허. 역전의 3런을 좀 자기소개서 안에서 보여주실 것을 몇 부탁드립니다. 년도 얘기죠? 저희는 82년도입니다. 감이 안 오는데. 82년도입니다. 86년도요. 태어나기 저희는 안 전이네요. 태어나 있어서. 82년도입니다. 네,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정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내용으로. 차코스님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쳐야 할 게 뭔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장소에서 했던 경험을 다른 경험을 이제 자유서 항목에 다르게 써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직무 지원 동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짧았지만 직무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살리느냐 아니면 좀 오래 했지만 직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봉사활동의 경험을 적느냐가 가장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 작성 부분에서 네. 제가 어디에서 들은 건데 최초로 어떠어떠한 성과를 이룬 기업이다라는 식의 평은 되게 안 좋다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빠르게 답변 드리면 한 장소에서 했던 경험을 다른 두 개 자소서 문항에 각기 다른 시점인 거죠. 텐스인 거죠. 그죠? 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에 약간의 집착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아름다운 가게라던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혹시 지원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게 봉사활동 그 경험 자체가 거기서 쓰여야 될 담당자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쓰여야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희망하시는 게 영업 관리,
특히 편의점이면 가맹점주를 핸들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방적인 의미에서 봉사활동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이 아니라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함께 나아가지만 밀고 당기는 일도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역량적인 면이 좀 집중화돼 갖고 성과를 냈던 쪽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식의 지원 동기인 거죠. 봉사활동 경험은 본인의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이라던가 사회활동 등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시다면 직무 지원 동기의 이야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직무적인 강점을 차라리 본인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을 하세요. 오프라인의 플랫폼이 있는 지역이라던가 금융권 취업도 전 목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쪽은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느낀 점으로써 본인이 이야기, 즉 내가 어떻게 기여하면 좋겠다, 내 어떤 강점이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식의 이야기도 지원 동기의 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을 쓰는 친구들이 서류에 더 붙고요. 회사의 어떤 시작점이나 연역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건 식상하기도 하고 그냥 마감날 쓰는 친구들이 급하게 검색을 해서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상미단 정신 얘기를 대체 몇 명이 하겠습니까? 한 148명 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본인이 149번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안 쓰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차별화를 위해서죠. 네. 자, 좀 해소가 됐습니까? 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자소서 컨설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저희가 내일은 선거날이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이제 면접 컨설팅이 진행이 될 테니까 대화 씨는 내일 선거 투표를 하시고 이제 면접 대비를 좀 잘해 주신 다음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차재현 컨설턴트님은 금요일 날 저희가 또 토탈 컨설팅 때 모시겠지만 네. 잠시 후 또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취업 엔젤과 함께하는 차재현 코치님의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죽동동 소재의 주식회사 YOM입니다. 합성 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자재 구매 사무원입니다. 거래처 판매 및 납품 업무, 영업 및 자재 구매, 물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2년 이상 운전 가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자차 운행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며
급여는 월 230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이상으로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6월 22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주식회사 진영 HNS입니다. 정밀 광학기기 제조 강소 벤처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자재 물류 관리 사무원입니다. 자재 입출고 관리,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며 초대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차량 유지비 지급, 성과급 별도 지급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재 물류 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신진 에너텍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호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저온 저장고 설비업체에서 기계 설계 및 내역 작업, 공장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계금속 제조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및 엑셀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OJC 주식회사 전주공장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선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 포장 용기 제조업체에서 전기 및 전자설비 업무를 수행할 전기전자설비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10만 원부터 230만 원까지이며 상여금 450%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명을 채용하는 구직권입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스펙 감별사, 전 CJ 옷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자 CJ그룹 전문가이신 스물리에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지내. 마치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너무 또 좋네요. 네. 별명이 또 스물리 엔젤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엔젤이요? 스물리 엔젤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치님이 항상 좀 말씀하시는 게 뭐 상시 채용, 뭐 인턴 채용에 항상 지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어디 회사까지는 지원을 해봐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회사를 가이드라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네. 일반적으로 채용 포털을 통해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취업 커뮤니티라든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떤 취업 센터의 어떤 홈페이지, 특정 학교의 경우는 그 기업이랑 연계돼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을 꼭 즐겨찾기 해두셔서 기업에 접속을 상시 채용을 좀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또 있는 어떤 지원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취준생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사연들이 빽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 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스펙에 관해서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베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스펙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신청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올보라는 25살 어문계열 남성 구직자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교에서 중어 중문을 전공을 하셨고요. 4.5 만점에 3.98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토익 845점, TSC 4급, 그리고 HSK 6급을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은 유통관리사랑 커말 1급, 그리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 경험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 어떻게 경험을 쌓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신청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올버님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대화 씨처럼 유통업계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경험이 좀 부족해 보여요. 차 코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희진 캐스터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카페 아르바이트 하나라고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CJ 투썸 플레이스나 EDI 지원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본인이 희망하시는 편의점 업체는 어떤 겁니까? 결국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어떤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단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주말 알바여도 좋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대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나 외부 활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직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다면 이런 간접적인 온오프라인의 서포터즈 활동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당해서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약간 애매한 게 일단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한정을 지으신 걸 봤을 때 왠지 명지대학교나 단국대, 광운대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란다면 특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어학이 명확하게 강점이 있던지 아니면 뭔가 활동 자체가 근무를 했던 이력이 명확하든지. 근데 지금 약간 이도저도 아닌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인트를 좀 살려주셔야겠다는 점. 그게 세팅이 됐을 때 전형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어학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중어중문의 강점, 즉 대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 B2B 어떤 영업으로서 본인의 강점을 좀 발휘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외국계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하신 이후에 그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뭐 B2B 제조, 내수 업체에서 또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강점들. 그러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꼭 필요하겠군요. 그죠? 토익이 845니까 영어 말하기 점수를 뭐 오픽으로 치면 IH, 오메가 오픽 수강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좀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서 유통업체 취업을 빨리 좀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아예 돌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지금 있는 이력 가지고도 지원할 유통업체가 일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스펙을 더 쌓으려면 어학 중심으로 빨리 쌓아서 본인 전공의 강점으로 해외 영어까지 지원을 넓히다든지
아니면 빨리 경험을 쌓아서 유통업체 중심의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스펙을 챙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분은 조금 빨리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구직 활동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바로 다음 신청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바람아 불어줘라는 26살 남성 구직자분이 보내주셨고요. 이분은 동국대학교에서 영어 영문을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01 학점이고요. 어학 점수로는 토익 960점, 자격증은 한국사 1급과 운전면허 2종 보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입사를 하고 싶은 곳은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좋고요. 그리고 인사나 총무, 사무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닉네임이 너무 아련해요. 바람아 불어줘. 감성적인 분이에요. 공공기관의 인사, 총무, 사무행정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차코치님. 일단은 이분의 어떤 전공 선택, 그 학점 다 아련한 편인데 문제는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요. 일단 학점이 너무 아쉽고요. 3.0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자격증만 놓고 본다면 한국어 자격증을 분명히 보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에 취업도 희망을 하시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인사 쪽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라던가 사기업체에서 인사 총무티원은 극히 적거든요. 예를 들어 50명 뽑으면 많이 뽑아야 2명, 적으면 1명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사와 관련된 어떤 단기 알바여도 좋고요. 아니면 HR, 즉 리크루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분들을 어떤 그 업무를 처리하고 이분들이 특정 기업체 계약직 면접을 볼 수 있게 핸들링해주는 그런 그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HR 관련 업무를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단기 업무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NCS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할 소지도 있고 본인이 경제학과이시지만 학점이 이렇게 낮은 걸 봤을 땐 수리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문제풀이를 제대로 해주시고 경제학과 경영학 위주로 학습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용어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원리를 실제 예제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는 전공 서적을 아직 안 버리셨죠, 그죠? 그 버리지 마시고 문제 한번 좀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빠르게 접근해 주는 것. 그리고 문제집을 빨리 사서 주말마다 시간 재서 푸는 습관 부탁을 드립니다. 한정된 60분 혹은 40분의 시간 내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2문제 풀다가 뭐 뮤직비디오 한 편 보고 뭐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시간을 재서 제대로 끝까지 해내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을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NCS 기반의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신청글도 있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신청글은 아이디가 DDKGKRK 이분인데요. 28살 남성 구직자 분입니다. 이분은 인천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3.23점에 졸업은 아직 안 하셨고 23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85점, 토스 레벨 6를 가지고 있고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과 운전면허 1종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따로 없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영업이나 영업 지원 직무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외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력이 없습니다. 전문대에 진학 후 본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요. 졸업은 8월 예정인데 경력도 없고 나이는 차가고 전문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10곳 정도에 지원한 곳에서 GS 리테일을 제외하곤 다 서류 탈락이었습니다. GS 리테일마저도 상당히 서류 통과를 잘 시켜준다는 말에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구직자분 같은데 일단 뭐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차코치님이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예,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희망하시는 기업들 중에서는 본인의 학력 가지고 태클을 걸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든가 편입의 이력을 조금은 마이너스하게 보는 업체들이 아닌 곳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전형안에서 좀 승부를 보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행정학과라는 학과의 어떤 특성상 본인을 선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뭐 법무적인 지식이라든가 뭔가 대외 협력적인 어떤 이슈들을 핸들링하지 않고서는 본인 전공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통신사라든가 금융권 그리고 유통업체 취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쪽에서 필요한 쪽에 어떤 지원들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본인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어설프게 영업 쪽을 지원하시기보단 과감하게 인사총무 아니면 경영관리 쪽, 경영 지원 파트의 업무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격이나 OA 활용 능력에 가까운 자격들을 좀 빨리 따두시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슨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뭐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회사 생활을 이쪽 관련된 맛을 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학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은 못해도 토스 어떤 뭐 레벨 7에 170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오픽으로 치면 IM3나 IH가 나와야겠네요. 네. 오픽은 니나쌤 티켓을 이분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영어 자체를 혹시 하셨던 분이라면 오픽을, 영어를 잘 두려워한다거나 빨리 영어를 좀 학습으로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토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업 지원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걸 감안한다면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본인의 전공적인 면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쪽의 지원까지 지원의 커버리지 이걸 좀 넓혀주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영어 능력을 키워야 할 신청자분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을 바로 신세미 캐스터가 뽑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랑 마지막 분의 힌트를 주셨는데 네. 그래도 나이가 형아인 세 번째 분이 받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네, 그러면 DDK, GK, RK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도 축하드리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드디어 6.13 지방선거 투표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투표 권리를 꼭 행사하시고요. 저희도 내일은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 날 왜 떨어졌나 시즌4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